안녕하세요. 다양한 자동차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채널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요즘 자동차 뉴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립니다. 현대차 전기차 생각보다 잘 만든다. 테슬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현대도 꽤 한다. 아이오닉 시리즈 의외로 평가 좋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잘 만든다는 말은 솔직히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꽤 달라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대차 전기차가 꾸준히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평가가 꽤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현대차는 전기차를 잘 만들게 된 걸까? 단순히 배터리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디자인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하는 진짜 이유를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어떤 브랜드가 유리한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왜 현대차 전기차는 이렇게 빨리 올라왔을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기차 회사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회사들이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억지로 넘어오는 동안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구조를 먼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공감 상황. 요즘 전기차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가 최고 아니야? 독일차가 결국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현대차 존재감이 꽤 큽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이 차들은 단순히 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경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에서 생각보다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벤츠도 고민, BMW도 고민, 폭스바겐도 고민.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성공 방식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해결 약속.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진짜 이유, 독일차보다 유리했던 숨은 구조,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위치, 이 세 가지를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하면 앞으로 전기차 뉴스 볼 때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현대차 전기차 성공의 핵심이었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 진짜 이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버렸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일찍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뼈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차 시대에는 엔진 중심 구조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엔진, 뒤에 변속기, 가운데 배기라인.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구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거의 없고 배기라인도 없습니다. 대신 배터리, 모터, 전력 시스템, 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생깁니다. 1. 기존 엔진차 구조를 억지로 개조한다. 2. 처음부터 전기차용 구조를 만든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1번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장과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 바닥이 좁고 배터리 공간이 부족하고 무게 배분도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엔진차 구조 버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자. 바로 E-GM-P-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배터리를 바닥 전체에 깔고 휠베이스를 길게 만들고 실내 공간을 넓히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전기차 최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를 처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실내 엄청 넓다. 이게 그냥 디자인 때문이 아닙니다. 차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기차를 본다면 브랜드를 더 보시나요? 아니면 충전 속도, 주행거리 같은 기술을 더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 생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하나 때문에 현대차 전기차는 충전 속도, 공간 활용, 주행 안정성, 여기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전기차 잘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바로 부품 구조 변화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 부분에서도 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 부품 구조에서 유리했던 진짜 이유,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판이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파트 3. 진짜 이유 부품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진짜 경쟁력은 여기서 갈립니다. 바로 부품 구조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대략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엔진차 시대에는 이 부품 대부분이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냉각 시스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엔진 중심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전기차는 핵심 부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엔진 전기 모터, 변속기 감속기, 연료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협력사 구조가 전부 엔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같은 핵심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기차 핵심 부품을 그룹 안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외주, 모터 외주, 전력 시스템 외주, 이렇게 외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모터, 인버터, 전력 제어, 차량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단순 조립 회사가 아니라 부품 기술 회사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경쟁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현대차 전기차는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력 제어, 충전 기술,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 기술입니다. 현대차 전기차는 800V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오니고 같은 경우 조건이 맞으면 18분 정도면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테슬라와도 경쟁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유리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력,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현대차는 전기차를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트 4. 진짜 이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자동차 산업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의 진짜 무기는 생산 능력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차를 개발하는 것과 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 만드는 회사는 많다. 하지만 공장을 굴리는 회사는 몇 없다. 현대차는 바로 그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에 한국, 미국, 유럽, 인도, 체코, 터키 등 다양한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기차 수요가 생기면 바로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서 현대차는 이미 세계 톱급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술이 강합니다. 하지만 생산 확대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프로덕션 헬, 한글로 말하면 생산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차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품질 문제, 공급망 문제, 부품 수급 문제, 이게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연간 수백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이 경험이 전기차 시대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전기차는 아직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결국 이런 싸움이 됩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현대차는 대량 생산 능력, 글로벌 공급망, 부품 그룹 구조, 이 세 가지 덕분에 가격 경쟁력도 꽤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생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현대차 전기차가 생각보다 평가 좋은 진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위치,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 5. 결론: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하는 진짜 이유 정리.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괜찮은가요? 테슬라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독일차가 결국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 구조로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잘하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었다. 두 번째, 부품 기술을 그룹 안에서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 전 세계 톱급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경쟁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 다 끝난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다 먹는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를 개발해야 하고, 부품을 만들어야 하고, 공장을 돌려야 하고, 전 세계의 판매망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회사, 기술 회사,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가진 회사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현대차도 그 방향으로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속 1등할 것 같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따라잡는다. 현대차도 꽤 강해질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 생각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자동차 뉴스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진짜 구조와 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기술이 들어가고 산업 구조가 들어가고 국가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뉴스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자동차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 제조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 알면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자동차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괜히 비싸게 사지 않게, 괜히 손해보지 않게, 자동차를 조금 더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더 다양하고 알찬 자동차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꿀팁 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